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합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연말 네.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오너리스크, 검찰 수사, 최순실 게이트 등 올 한 해를 구설수로 뜨겁게 달군 두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네, 오늘은 사이즈를 키워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 접근해서 볼 건데요. 네. 이제 롯데그룹이랑 이제 CJ그룹이에요.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의 난도 있었고, 뭐 CJ그룹은 이제 뭐 최순실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정신없는 사람이 되게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수 학생은 이제 그 기업의 경영권 답좀 아니면 특검 이런 거 보는 그 학생들의 시선이 좀 어때요? 사실 형제의 난 같은 그런 경영권 네네네. 다툼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의 이런 정경유착 같은 그런 관계에 대한 뉴스는 정말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놀랍지도 않다.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상국형은 또 물어봐야 될 텐데 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네. 두 기업은 워낙 이제 또 유명한 기업이고 사실 CJ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송경식 회장님이 또 계시고 송경식 회장님 아십니까? 네네.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네네. 이재현 그 외삼촌이십니다. 아. 예, 외삼촌이시고 롯데 같은 경우 또 진동민 신동민 예, 회장님이 지금 계시고 일본 이름으로는 시게미스 아키오라는 일본 이름이 있고요. 있죠. 그리고 유명한 그 유행어로는 네.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라는 유명한 그 유행어를 남겼었고 이 정도로 전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밤새 조사를 한다 내가. 조사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셨는데 또 선생님께서 이제 두 기업에 대해서 또 올 한 해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비즈니스를 좀 총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유통,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쪽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두 기업인데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제는 아니라고 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좀 큰 규모의 수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또 이게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최순실 사건이 터졌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회장 사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이번 최순실 사건에 또 연루가 됐죠. 그래서 두 기업이 또 우리나라가 올 한 해 좀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그 어려움을 같이 좀 겪었던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 이슈 사항들 위주로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볼 텐데요. 뭐 오늘만큼은 두 기업을 모르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엄청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시국이 좀 시국이다 보니까 그쵸. 네, 거의 토론이 펼쳐질 만큼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연말 결산으로 CJ 대 롯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친구들은 어느 큰 기업을 기업이죠. 더 선호하는지 큰 알아볼까요? 기업이죠. 네. 하시죠. 우리 학교 취업경력개발원에 있는 친구를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본인이 취업한다면 CJ와 롯데 중에 어디에 더 설정이었어. 취업하고 싶나요? 네. CJ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CJ는 일단 직원 복지 혜택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시는 분이 CJ에서 일하시는데 네. 35%씩 할인 혜택도 받고 오. 굉장히 맞아요. 저는 영화나 이런 혜택이 엄청 좋습니다. 롯데는 올해
이 일이 되게 저 많았는데 형제난도 있고 네, 형제난도 있고 가정행명 사건도 있고 네, 자금 횡령 사건도 있고 그래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CJ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CJ에 좀 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음원시장 저작권 대부분이 CJ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 게임하면 또 넷마블이니까 이런 음악 산업이랑 게임 산업이랑 이제 같이 합쳐지면 또 이런 문화 산업계의 공룡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네. 또 단편 영화를 어쩌다 보니 찍게 됐는데 네. 이게 찍어본 학생으로서 CJ를 더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롯데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롯데월드, 이제 롯데 과자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겼고 좋은 이미지가 네, 좋은 이미지입니다. 하반기 때 사실 롯데월드에 지원했었는데 네. 아쉽게 탈락에 고백을 아유, 했어요. 어떡하냐. 하지만 내년 상반기 때 재도전해가지고 그렇죠. 제 전공을 살려 네. 꼭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언제? 저는 롯데랑 CJ 중에서는 CJ에 더 취업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금 횡령 사건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랑 관련해서 지금 사이에서 롯데가 청문회에 이미지가 좀 많이 가기도 떨어졌네요. 했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윤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롯데는 좀 그런 점이 좀 그렇고 CJ에 대해서는 일단 CJ 회사의 본사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랑 가까이 있어서 친숙하기도 하고 제가 그 본사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에서 좀 오랫동안 알바를 했었어요. CJ 본사가 어디죠 지금? 지금 동국대 옆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상암에 있는 CJ는 뭐죠? 그 이해는? 그게 본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방송센터, ENM. 예. 제가 그 본사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에서 좀 오랫동안 알바를 했었어요. 거기에 있을 때 그 CJ 안에 기업 문화라든지 그런 점이 저한테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CJ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CJ를 선택하겠습니다. CJ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통신사를 KT에서 CJ 헬로 모바일로 바꿨고요. 영화관이라던가 CGV라던가 올리브영이라던가 빕스 이런 주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CJ 계열사들을.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취업했을 때도 익숙할 것 같아서 CJ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이번에는 좀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볼 수 있었듯이 좀 결과가 아이고.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34표로 CJ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취업을 부탁하면서 CJ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희망 그렇죠. 기업인지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결과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선호하는 이유를 본인이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요즘 대학생들이 문화 콘텐츠를 많이 즐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CJ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 정말 솔직하게 좀 말을 하자면은 솔직하게. 롯데는 약간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고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친구들에게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신동빈 회장님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생고구형. 예, 우리 또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기의 해시태그. 우리 씨 간단 브리핑 먼저 듣고 갈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롯데그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는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 시작된 기업이죠. 이 창업자인 제일교포 신격호 회장은 신회장. 일본에서 비누 및 포마드 사업을 시작으로 껌을 만들어 팔아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 롯데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년 후인 1967년 국내 롯데제과를 설립했고요. 롯데라는 이름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인 샤롯데에서 애칭인 롯데에서 따왔다고 되게 합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네, 읽으셨나요? 유명한 걸로 유명하죠. 또 넣을 정도면 유명한 거예요. 네. 1973년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80년대 유통, 관광, 식품 사업을 또 2000년대에는 레저, 건설, 중화학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27년 네. 만에. 일본 롯데는 장남인 신동주 씨가
그리고 한국롯데는 차남인 신동빈이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하고요.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은요. 68조 2,833억 원이라고 하고요. 대단해요. 예, 대단하네요. 사원수는 96,609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그룹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네. 상국영님께서. 예, 우리 이 엄청난 우리 롯데 기업을 네.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롯데, 대한민국 그래도 최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첫 네. 번째 해시태그 과연 뭘까요? 샵 특검입니다. 예, 올해 우리 가장 예. 핫했죠. 네. 사실 또 신동빈 회장 등 우리 총수 일가가 그 횡령, 그렇죠. 배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 뭐 또 면세점 사건도 사실 있었고 지금 사실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귀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 위기의 롯데인 건데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서울시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롯데가 지난해 그 서울시내 면세점 제어가에서 탈락을 했어요. 롯데 저 잠실 쪽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방송 나갈 쯤에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 신규 이제 추가 그 면세사업자 발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때문에 롯데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정책조정수석은 이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때 그 당시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그 압수수색이 일어났거든요. 그 수색 직전에 다시 또 이거를 반납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좀 뒤가 구리기 때문에 이런 좀 자금이 가지 않았냐라고 지금 의심이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특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우리가 좀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안팎으로 악재가 겹쳤는데요. 중국에서도 세무조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외에서도 지금 롯데가 아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업계에서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진행되는 세무조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또 아주 광범위하게 그 조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조사가 펼쳐질까 중국에서. 그래서 사드 관련된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가 이제 경북 성주 지역에 그 롯데가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부지 그 부지에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롯데가 결국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보기 싫은 그런 결과인데 여기에 이제 롯데가 참여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어떤 보복이 있지 않냐.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좀 관심이 있는 구직자라고 하면 이런 현안들도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구경.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예, 사실 경영권 다툼으로 미뤄온 지배구조를 이제 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 정도에 우리 호텔 롯데를 이제 상장을 재추진해가지고 지주사로 아마 전환을 해서 좀 이렇게 지배구조를 좀 이제 롯데에서 개편을 하지 않을까 예, 좀 생각됩니다. 예. 네. 이 무엇이 어떻게 정확히 달려지는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롯데가 그 순환 출자 제도가 아주 그 어떤 기업보다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 민주화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내비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롯데 입장에서 털고 가고자 지주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 부분이 물거품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특검 관련된 부분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도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이 지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면세 사업이 롯데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롯데 호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고 롯데그룹 전반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캐시카우인데 지금 이제 발표가 일어날 면세 사업자 그것도 지금 어찌 될지 모르고 또 이게 선정된다 하더라도 특검에 또 어떤 조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부분에 놓여져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면세가 과거에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9개 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이제 13개의 경쟁 체제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텔을 좀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만큼의 수익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또 이제 정치적인 요인까지 같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이 상장이 내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CJ그룹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보미 씨부터. 네, 자, CJ그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3년 고 이병철 회장이 세운 제일제당 공업이 모태가 됐고요. 1962년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일본에 설탕 200톤을 수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미료 사업에 뛰어들면서 미품을 생산했고요. 1979년에는 제일제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백설표 식용유를 출시했습니다. 아이고, 제일 유명하죠. 제일 아직도 백설표. 쓰고 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993년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 계획에 따라 제일제당은 제일냉동과 함께 분리해 독자 기업으로 출범을 했고요. 네. 1995년에는 스필버그, 타젠버그 등과 함께 드림웍스 SKG를 공동 설립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1997년에는 음악 전문 케이블 채널인 엠넷을 인수했고요.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를 열기도 했습니다. 참 많이 가죠. 아이고, 대단. 네, 2002년 제일제당 이름을 CJ그룹으로 바꿨고요. 이후 미디어 계열사를 흡수 통합해 CJ E&M을 설립했고 대한통운을 인수했습니다. 대한통운까지. 네. 자, 현재 사원수는 5만 명 정도 되고요. 네.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9조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진짜. 일단은 뭐 CJ그룹에 대해서도 저격을 해봐야겠죠. 홍교께서. 예, 우리 또 CJ 그룹의 네. 또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한류 역풍입니다. 아, 근데 사실 롯데랑 뭐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사드 배치로 인해서 네. CJ도 지금 뭐 중국에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쵸. 뭐 문화, 뭐 식품 너무 많았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역풍을 좀 맞고 있지 않나. 예. 맞아요. 사실 K컬처 밸리 사업자로 그 선정되는 등 네. 뭐 정부의 그 문화융성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최순실 씨 개입 의혹과 함께 차질이 좀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로 그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과 관련된 부분, 이건 민간 기업이 어찌 보면은 경영의 아주 고유 권한인데 이런 부분에 청와대 핵심 수석이 CJ그룹 고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VIP 뜻이니까 물러나야 한다, 뭐 이런 압박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2달 후에 이제 E&M이 국세청에 저 특별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각에서는 2014년도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류와 관련된 부분에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경 회장이 가수 싸이하고 막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네. 좀 본인이 거기서 너무 주인공으로 이제 내비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뭐 또 눈밖에 났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근본 사건에 대해서 CJ는 조금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피해를 봤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약간은 좀 친근한 시선으로 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롯데보다는 좀 좋은 부분인데요.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번에 최순실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해 제가 그 바이오 업계 얘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화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K-팝이라든가 이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업의 동력이 지금 조금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한 CJ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CJ도 지금 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의 해시태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5조 원 투자 계획입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현 대장님께서 이제 강복절 특사로 이제 나오신 이후로 이제 5조 원 투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제 엄청나죠, 진짜. 쏟아붓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CJ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엄청난 지금 사활을 건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단한 것 예.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다면 내년 사업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실제로 보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헬로비전이 이제 SO 사업자거든요. 그리고 SK텔레콤과의 합병이 발표됐다가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이게 합병이 무산되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CJ헬로비전이 경남 지역에 있는 SO 사업자 하나방송이 지분을 한 255억 원에 취득하면서 M&A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안정적으로 이런 지금 종합 유선 방송 사업,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좋은 게 이제 알뜰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MVNO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는 이제 이동통신 시장이 3, 4의 과점 시장이잖아요. SK텔레콤, KT, LG U+.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MVNO는 내가 기지국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기지국을 임대해가지고 아주 저가형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 비전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 MVNO 가입자가 한 82만 명으로 지난 4분기 이후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투자가 있고 앞으로 이제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CJ가 진행됐던 사업 부분에서 너무 좀 내수 기반이고 기술보다는 그냥 유통이라든가 미디어 컨텐츠에만 머물렀다 하면 뭔가 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CJ 실적은 내년에도 좀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어떤 궁금증이 있죠? 저는 그 1차 면접에서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CJ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학점을 밟아서 토론 면접이나 임원 면접이 더 빡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CJ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중요한 건 면접할 때 영어 면접이 어려운 질문이 유명하긴 합니다. 1차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CJ에 여자 직원이 많아서 기업 문화가 되게 자유롭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남성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선호도만큼이나 CJ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정말 많아서 질문도 많았는데요. 토론이나 임원 면접이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J는 뭐 예전부터 이게 신층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팀원들끼리 같이 토론을 시켜요. 그리고 그 토론 발표된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럼 또 면접관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또 그거에 맞춰서 재차 토론을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하고. 근데 또 이런 그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집이라든가 또 제당의 영업직군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 면접이라고 해서 자, 연극 같은 어떤 상황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고객 응대하는 역량들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아마 CJ가 면접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매번 그 유형이 바뀌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냐면 CJ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이쪽이 강하다 보니까 좀 정형화된 실력을 갖고 있는 능력 그런 구직자들보다는 좀 순발력도 요구가 되고 고객 응대를 또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토어 컨설턴트라든가 스토어 매니저 또 영업 직군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평상시 면접 연습을 미리미리 해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적성 발표 나고 바로 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대비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방학 시즌 때 여러분들 스터디 같은 걸 진행하면서 어떤 이 상황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연습들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스터디가 막 조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겨울 방학 시즌을 준비할 그런 단계이니까요.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롯데그룹 면접할 때 그런 직무 관련 질문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된 전문성은 이제 직무마다 다르죠. 만약에 내가 뭐 롯데케미칼의 뭐 제조 생산 직군으로 간다라고 하면 화학공학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심도 깊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롯데나 CJ가 사실 제조가 그 사업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뭐 이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롯데 면접의 특징도 그렇고 그 CJ의 직무 특성화 면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꼬리물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내가 뭐 했다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했다 별로 그렇게 친구들하고 그냥 묻어가면서 대충 했던 것도 아주 그냥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소서를 쓸 때 나중에 이업과 관련된 질문들 그 리얼리티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걸 내가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냐. 그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무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이력서와 자소서에 들어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된다. 그걸 좀 고려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상국이 형 또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여기 또 상당한 기업들입니다. 또 안 물어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기업의 사실 연봉이 또 그렇죠.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계열사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우리가 전체 그룹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계열사를 알아보면요. CJ 재단 같은 경우가 한 3,500 정도, 사모급 16년 기준으로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 한 3,600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또 세지는 않네요. 그 4 이상은 넘어갈 사실은 거라 좀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내수 기반의 유통기업들이 뭐 다른 산업보다는 약간은 연봉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못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드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국이 형. 예, 또 한간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는 얼굴을 보고 뽑는다고 카드라. 제안은 안 되겠는데요? 저는 못 가게 됐대요. 기한 씨보다 네. 상국 씨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진심 아니면 안 되나? 왜 그러냐면 네. 상국 씨의 인상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재환 씨는 네네. 재환 씨가 만약에 재당 영업이다. 아. 안 그러면은 뭐 CJ라든가 뭐 플로어 매니저 이런 거 같은 거 하면은 네네네. 매장에서 고객 응대를 좀 일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친근하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죠. 네네. 근데 친근하면 저도 어디 비춰지진 않는데. 근데 상국 씨는 이제 근데 뭐 상국 친근한 씨는? 측면도 있지만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해 너무 좀 이렇게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있죠. 면접장 가서 물론 상국 씨가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 물론 알 텐데 그냥 보이는 이미지만 딱 보면은 그게 그렇게 친근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못 가는 건 절대 아니고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 응대할 수 있는 그 느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겨울방학 때 괜히 또 여학생들이 또 성형수술 같은 걸 막 아이고, 받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취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받는다 해서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 응대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언변, 그다음에 표정, 그다음에 말투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앞트임을 할까요? 앞팀 몸매가 매섭다니까. 뱉으면 붙일 앞팀 것 눈이 같아요. 여기서 더 커지는 거예요. 눈이 커진다기보다는 네. 상국 씨는 그냥 조금 살을 찌워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더 편안한 방법을 쓰세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모보다는 고객 응대 능력을 본다고 카더라였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카더라 알아볼까요? 예, 또 다른 카드라. 롯데그룹은 인적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카드라. 예, 사실인가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붙고 나서 인적성 네. 시험을 보고요. 삼성도 서류가 붙고 인적성 시험을 봐요. 근데 롯데는 이게 동시에 면접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붙이기 위한 적성이라기보다는 떨구기 위한 적성. 다시 말해 정수 학생이 면접 보니까 고객 응대력도 있고 직무 관련된 경험도 있고 괜찮아. 그런데 이거 수리하고 추리력, 언어력 이런 것들이 너무 독해력이 미진한데 뭐 이것 때문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표도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송부는 구직자라고 하면 3월 공채 시즌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그룹과 CJ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지 알아볼까요? 저는 역시 CJ죠. 그렇죠. 제가 CJ 처음부터 헬로 그랬어요. 모바일 통신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쓰고 있는 33,000원이에요. 네. 너무 혁신적이에요. 이런 걸 네. 쓰면서 그 다양한 방면으로 좀 도전하고 있는 CJ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전형적인 소비자 마인드로 이렇게 기업을 네. 지원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즌 선생님? 입장에서 봐야 근데 되는데. 지금 정수 학생 이야기는 좀 네. 괜찮은 거죠.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제 여대생들이 이게 정수 학생도 여대생이니까 주로 이제 내가 올리브영에서 물건 샀던 경험이라든가 CGV에서 남자친구하고 같이 영화 봤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녹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상구경님은요? 예, 사실 정수 학생이 무섭습니다. 왜요? 녹화 들어오기 전부터 네네. 저보고 전 CJ 할 거니까 어우. 오빠는 CJ 하지 마요. 마세요라고. 예. 선언을 했고요. 아예 선언을 하더라고요. 외압 아닌 거 외압. 아니에요. 최순실보다 더 무서움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저는 근데 진짜로 저는 진짜 롯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냐면 뭐 롯데를 약간 저는 롯데타워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은데 네. 그랬었죠. 근데 사실 롯데타워가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 사실 네. 그 상징성 있는 건물이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볼 때. 아, 근데
롯데가 이걸 적자를 내면서 네. 짓고 있는 거거든요. 만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롯데가 이거는 정말 한국에 전 마지막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선물. 예, 약간 적자를 떠안으면서 한국에 마지막.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이렇게 롯데타워를 하나 준다는 것 자체가 육산 빌딩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산 빌딩은 너무 옛날에 도쿄타워 느낌이고 아, 옛날 이게 도쿄타워 지금 느낌? 일본도 스카이트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런 느낌으로 이게 롯데가 이게 삼성도 안 하는 이런 일을 좀 리프레시하게 예, 새롭게. 앞장서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국민적으로서 이 정도는 칭찬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너무 뭐라만 하면 안 된다. 아니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 게 그 진짜 삼성은 이런 건물을 안 짓고 있나요? 이렇게 좀 약간 트레이드 마크가 될 만한? 랜드마크 같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롯데는 네네. 면세 사업을 해야 되고 호텔 사업을 해야 되고 유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네. 롯데는 대한민국 국민의 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징성을 줘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돈을 뭔가 빨아먹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아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거죠.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맞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는 내수 소비재 기업이니까 국내에다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삼성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를 팔아야 되고 최초죠. 휴대폰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높은 빌딩을 그다지 올릴 필요가 없죠. 그 그러네요. 돈을 반도체 라인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평택에다 라인을 깔고 있거든요. 롯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건축물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고 될 것이냐 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많이 거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생산 라인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롯데 같은 기업은 여기서 벌어들였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중화시장에 또 이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겠죠. 정리하면 제조업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내수기업들이 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중화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 이 부분을 좀 지탱해둘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돼야 되고 정부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두 그룹에 이제 취업하기 위한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CJ 롯데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여성 문과 여대생들이 대다수예요. 네. 근데 여성 문과 여대생들이 이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토익 점수들이 원래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사람은 좀 잘하는 걸 계속 하려는 그런 좀 있죠. 습성이 있다 잘해야 보니까 재밌고. 내가 이제 850이니까 900을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토익을 CJ나 롯데는 국내에서 사업하고 앞으로 가야 될 시장은 베트남,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죠. 그러니까 영어가 나의 취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문과 여대생들끼리의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PT 면접장에서의 면접 스킬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에서 내가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를 얼마나 맞출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날카롭게 더 깎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 시간이 겨울방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하기 싫은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역시 연말 결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